야, 너희가 키우고 너희가 지원한 네 새끼들이 만든 아이들로 미국 군인만 2,000명 죽었어. 죽은 것만. 다친 사람은 한 10,000명 돼. 너희 말이야. 앞으로 미국 것이라면 anything American이에요. 미국 것이라면 무엇이든에 대해서 any attack. 그러니까 any attack on anything American. 미국 것이라면 무엇이든 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격한다면 great and overwhelming force로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 다음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때 압도적 힘이라 함은 지워버리는 것, obliterating을 뜻할 수도 있다.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다고요. 우리가 너희 이제 경제제재 가하고 김장 담아서 딱 땅속에 묻는데 그거 풀어보겠다고 우리한테 깐죽거리고 덤벼? 지워버리는 수 있어, 임마. 지금 북한도 똑같잖아요. 미국 국민의 30% 넘게 100만 명이 죽더라도 북한 사람 100만 명이 죽더라도 북에 대해서 핵을 써가지고 선제 타격 가해버려라. 평양 인구의 절반이 날아가도 핵을 써서 선제 타격 가해라. 이걸 미국 국민의 30% 넘게가 요구하고 있다고요. 이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있는 거지. 너희 깐죽거리면 너희 김장 당기기 싫어요. 저 항아리에 갇히기 싫어요 하고 깐죽거리고 야 임마 이 항아리 깰 거야 하고서 주먹질하고 기어 올라와 버리면 아예 압도적 힘을 사용할 거다. 근데 우리가 압도적이라고 한다는 건 지워버리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다고. 이란 혁명수비대 날려버리고 헬리콥터 전술핵 같은 거 써서 카메인이 있는 속을 날려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란은 가볍게 지려밟는 겁니다. 이런 애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 알리 카메이니가 무슨 숭고한 지하드 순교자가 되겠다고 머리 쳐들고 까불어요? 그 야비한 인간들이 천만에요. 혁명수비대 대장이, 걔들은 군인을 혁명수비대라 그러죠. 레볼루셔너리 가든가 그렇게 불러요. 그것들이 머리 쳐들고 까불어요? 못합니다. 깡패들인데. 깡패들일수록 지 한 몸은 얼마나 아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밟히는 거예요, 이란은. 자, 그런데 또 트럼프가 이제 한 수 더 이제 일을 좀 저지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블룸버그의 오보였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오보가 아닐 수 있다. 의도적으로 흘린 거일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며칠 전에 트럼프가 사적 자리에서 자기 그 핵심 참모들과의 사적 자리에서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폐기하는 것을 거론했다. 이런 보도를 해서 또 대한민국도 조중동이 나서가지고 야,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 폐기되면 우리도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한미동맹도 폐기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서 또 국민들한테 공포팔이를 했어요. 미일 안전보장조약 폐기를 그걸 거론했다면 그때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트럼프의 발언이 이거거든요. 이유가 있다고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우리는 쟤들을 돕는데 쟤들은 왜 우리를 못 도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보면요. 이게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인가 뭔가 해서 이제 그 항복 조약이 한 5, 6년 유지되다가 1951년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이에요. 이게 이제 1항과 2항이 아주 특이한데 1항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일본 영토 및 그 주위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미국은 그 권리를 획득한다. 미국은 일본을 외세 침공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외세에 의해 일본 안에 폭동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진압해 줄 것에 대한 일본 측 요청에 따라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안에서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일본 내 좌파가 무지하게 셌어요. 이 좌파 공산당들이 폭동 같은 거 일으키면 미군이 직접 출동해서 밟아버리겠다. 그게 일항이에요, 일항이.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을 완전히 무장을 해체시키고 비군사적 국가로 만들어 놨다고요. 왜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너무 참혹했잖아요. 그거 뭐죠? 천황폐하 만세. 그러니까 텐노 폐하니까 뭔가 까먹었다. 그 반자이라 그러죠, 만세. 반자이 차지. 아니 유황돈이 뭐 이런 그 남태평양 그다음에 오키나와 이런 데서 일본군들 실탄 떨어져, 총알 떨어져, 보급품 떨어져. 이제 항복해서 기어 나오는 일만 남았는데 그때 딱 서청에다가 저기 뭐야 대검 차검 딱 하고서 참호에서 튀어나와서 그 미군들 그 저기 어디요 그 저기 그 총알이 빗받치는데 앞에 뛰어가면서 반자이 반자이 만세하면서 천황폐하 만세 천황폐하 만세 하면서 튀어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교쿠사이라 그러죠. 옥쇠. 옥쇠. 죽을 때까지 싸운다 이거예요. 항복 안 한다. 그래가지고 오키나와에 섬 하나 점령할 때 미군이 10,000명이 죽었나 그래요. 그 5자리 숫자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그래서 미국이 계산을 해보니까 2차 세계대전 말에 저 일본을 항복시키려면 뭐 100만 명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7천만이 전쟁기계야. 저 7천만 전쟁기계다라는 소리는 누가 뭐 세계 최초로 했냐. 우나미 승만이 1941년 6월에 아직 일제가 진주만을 공습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출간된 자판 인사이드 아웃에서 일본은 7천만 명이 전쟁기계가 되어 있는 이 텐노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그 전쟁기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 당한 거죠. 그래서 원폭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51년경에 미국 입장에서는 얘들은 좀 일본을 볼 때 얘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야. 좀 이해가 안 가. 전쟁이 졌는데 어떻게 죽겠다고 튀어들어서 섬 하나 정벌하는데 미군이 10,000명씩 죽게 만드냐. 이거 좀 이상한 종족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완전히 비군사화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비군사화하냐. 아, 폭동 나면 우리가 진압해 줄게. 공산 폭동 나면. 너희가 군사화하지 마. 이것까지 조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항은 더 황당한 조항이에요. 미국의 동의 없이는 제3의 국가에 기지를 제공할 수 없다. 한마디로 미국이 너의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는 군사대국화 되지 마. 그게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자위대가 사실상 군사대국인데 저런 조항 때문에 미국이 일본한테 예를 들어서 야 어디 공격해야 되는데 너희 같이 참여해줘. 미국이 이제 프랑스나 영국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한테는 그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저 조약의 기본 정신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조약은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와 쌍생관계에 있는 조약입니다. 그 일본 헌법 제9조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쟁 능력이 있는 워 포텐셜을 가진 전쟁 능력이 있는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자위대라 그러지 쟤들이 군대라고 안 부르잖아요. 왜 군이라고 부르면 전쟁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교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교전권이라는 건 right of belligerence입니다. 시비를 떠나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국가랑 들이받는 거. 그게 교전이잖아요. 시비는 나중에 따지고 승패 정해진 다음에.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 헌법 제9조거든. 그러니까 무슨 저게 뭐 피스키핑 포스 같은데
유엔에서 결의된 저기 무슨 평화유지군 같은 데서 질서유지 같은 거, 의무봉사 같은 거나 나가지 다른 나라랑 어깨 싸움을 하겠다, 교전을 하겠다라 그래서 이게 싸우면 못 붙는다고요. 헌법에서 그게 묶여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저 얘기가 무서운 얘기인 게 트럼프 얘기가 저는 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헌법 제9조를 고칠 수 있는 밑밥을 깔아주는 얘기예요. 미일 안전보장을 폐기한다는 얘기는.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끌고 가려는 거냐. 일본 헌법 제9조 폐기하고 일본이 전쟁 능력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일본이 우리도 교전권을 갖고 있다라고 표방하는 주권 국가로서 자기 위상을 되찾는, 지금 주권이 제약돼 있는 거거든요. 워낙 흉악한 전범 행위를 해서. 그걸 전제로 하고 기존에 1951년에 맺었던 약 70년 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미일 군사동맹 조약을 들여놓는다. 이 구도를 얘기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그게 워낙 민감한 이슈니까 그걸 공식적인 거론을 안 하고 사석에서 참모들과 논의했다라는 내용으로 통신사에 리크시킨 거 아닌가. 그래서 간보기 한 거 아닌가. 애드벌룬 띄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세상이 무섭게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동북아 구도는 뭐가 되겠냐. 이렇게 됩니다.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자유조선, 남북. 그래서 그 남북 두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이에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프리코리아 컨페더레이션이 생기겠죠. 국가연합은 연방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연합에서는 각국이 각각 자기의 외교권과 그 다음에 그 군사를 보유하죠. 일본은 헌법 수정에 의한 본격적인 전쟁 가능 국가, 워 포텐셜을 가진 국가, 교전권을 가진 국가로 거듭나게 만들면서 현재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미일 군사동맹조약으로 바꾸는 것이 미국의 목표일 겁니다. 중장기적인.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한미일 삼각편대가 딱 짜였을 때 이 삼각편대의 군사 목표는 뭐냐? 약체화된 중국을 군사력 도발을 못하게 철저하게 압박하는 거. 그게 군사 목표고요. 경제 목표는 뭐냐? 미국의 과학기술, 지식, 에너지, 금융 파워로 또한 일본과 한국의 협조에 따라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 이 지경 되면 이제 삼성도 반도체 안 판다.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안 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한국 경제도 중국과의 커플링이 상당히 많이 풀린 그런 상태가 되겠죠. 정치 목표는 뭐냐? 중국의 자유화를 유도하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 지금 조중동의 보도 태도는 뭐예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특히 조선일보 오늘 기사 제목 보면 배꼽을 잡아요. 미일 안보조약 파기를 미국이 트럼프가 시사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걱정 마세요. 한미동맹은요 더 강화됩니다. 구도가 저구도거든. 한미동맹이 강화될 정도가 아니라 북한을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북한과의 동맹도 맺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코리아 국가연합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주춧돌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일본 역시 수정헌법 고치고 헌법 수정 고쳐서 평화헌법의 구조 고쳐가지고 전쟁 능력이 있는 군대를 공식적으로 키울 수 있고 주권에 의해서 교전권을 가지는 군대를 공식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공식적 군사대국으로 거듭나게 만들면서 그러한 일본 버전 2와 미국이 현재의 안전보장조약, 다시 말해서
일본을 완전히 비군사화 시켜놓고 하다못해 일본 내에 폭동마저도 미군이 주일 미군이 나가서 진압하게끔 되어 있는 그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없애고 그 자리에 미일 군사동맹조약을 들여놓을 거라고요. 이게 큰 구도일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는 한미동맹은 오히려 더 강화되죠. 이 구도 문맥 싸그리 무시해놓고 일본과 안전보장조약 깼으니까 한국과도 한미동맹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러고서 사람들한테 패닉과 불안을 팔잖아. 이 조중동이 악질인 게요. 사람들을 패닉에 질리고 불안에 질리게 만들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야. 야 그래도 친부가 아니고 종부가 아니고 간첩스럽지 않은 거 우리밖에 없잖아. 너희 우리 밀어줘야지. 우리를 다 바보 멍청이 집토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홍석현이네 노비예요? 우리가 조선일보 방상훈이네 방씨네 저기 종살이 하는 겁니까? 아주 악질이에요. 문맥을 없애버리고 문맥은 만약에 문맥이 북한 해방시키고 자유조선과 대한민국의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만들고 한미동맹 더 강화하고 자유조선 사이에 미국과의 동맹도 놓고 그럼 완전히 중국 심장에다 딱 칼날 들이댄 상태 되는 거거든요. 험프리 기지 보세요. 세계 최대의 기지 아닙니까? 평택 험프리 기지가. 그게 뭔데요 뜻이. 그 다음에 저기 어디요. 일본은 평화헌법 그러니까 지금 기존헌법 구조 고쳐가지고 일본이 공식적으로 전쟁 능력을 보유한 국가 공식적으로 교전권을 가진 국가 right of belligerence를 가진 국가로 만들고 기존의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미일 군사동맹조약으로 교체시키고 이런 구도거든 이게 구도가. 이 구도에서 본다면 아 트럼프가 저렇게 해서 애드벌룬 띄우는구나. 앞으로 한미동맹도 강화되겠구나. 이런 시나리오가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얘기를 조중동이 해줘야 된다고. 그거 하기는커녕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파기한대. 이 트럼프 미친놈이. 그럼 저 미친놈은 이제 한미동맹도 파기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죽을 자리에 들어섰네. 오케이. 그래도 우리 중에 보수 소리하고 그래도 우리 중에 우파 소리하고 그래도 덜 간첩스러운 놈이 누구야? 바로 우리 조중동 아니야. 너희는 우리를 믿고 따르느라. 너희는 우리 가설이고 노비고 노예고 개돼지니라. 이게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따위가 우리한테 세뇌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간첩 안 무서워요. 종북도 안 무섭습니다. 친북도 안 무섭습니다. 쟤들은 다 종속변수예요. 평양에. 평양이 박살나면 쟤들은 그냥 본가를 잃어버린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길 잃은 양, 빨간 양. 길 잃은 빨간 양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씩 잡아서 먹으면 돼요. 그냥 배 갈라서.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건 뭐냐. 제도권 상류층입니다. 이 썩은 부패한 우리를 세뇌시키는 제가 세뇌 탈출의 그 세뇌가 그겁니다. 조중동의 세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따위에 세뇌당하지는 않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한결에 오마이 따위에 세뇌당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586 주사파 따위에 세뇌당하지는 않잖아요. 조중동에 세뇌당하는 거예요. 혹은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정치인들,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지식인들, 이들이 세뇌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세뇌 탈출이 바로 조중동류 탈출입니다. 세뇌 탈출의 의미가.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